안녕하세요. 세미 스마트팜 TV, 세미 스마트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미 스마트팜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재의 농업에다가 첨단 농업을 접목한 그런 시스템을 세미 스마트팜이라고 합니다. 원래 스마트팜에서 파생된 셈이라는 내용이고요. 셈이라는 것은 반자동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셈이라는 뜻은. 근데 이제 스마트팜 하게 되면 사실은 모든 것이 완전 자동화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온실을 짓는다든지 해서 온도, 습도, 그 다음 비배 관리까지 모든 것이 세팅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모든 농업이 자동화하는 것을 그런 시스템을 해서 자동화하는 것을 스마트팜이라고 합니다. 근데 세미라는 내용이 제가 반자동화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스마트팜이라고 하면은 상당한 그 투자 비용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국가에서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농가의 부담으로밖에 큰 부담으로 이렇게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미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그 완전 자동화 시설은 아니고 반자동화 시설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경중농업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 농업에서 조금 탈피해서 우리가 그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옛날에 그 노동 집약적인, 그러니까 노동 집약적인 그런 농업에서 조금 탈피해서 시간과 공간을 어느 정도는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바로 세미 스마트팜이라고 이렇게 저는 명명을 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세미 스마트팜 TV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누차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이 저는 이 세미 스마트팜 시설에 대한 그 슬로건을 농촌도시민이라는 내용으로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농촌에 있지만 농촌의 삶이 아니라 농촌에서도 도시 삶을 함께 영위하고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바로 세미 스마트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좀 이론적인 부분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스마트팜, 세미 스마트팜 뭐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세미 스마트팜이든 스마트팜이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네트워크는 기본이 됩니다. 인터넷 네트워크는 기본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느 기기든지 인터넷에 연결을 해서 내가 그 어디로 이동하든지 이 위치와 관계없이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스마트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팜이 현재까지 오는 그 현재까지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많이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그 스마트팜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라는 것을 이론적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중간중간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회에 걸쳐서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미 스마트팜 하면은요, 우리가 크게는 이렇게 됩니다. 목차를 보게 되면, 우리가 농업의 발달 과정을 좀 알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농촌사회의 현실을 좀 들여다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인터넷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기기 종류와 가격 정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기기의 그 페어링 하는 방법 등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기기의 실행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농업의 발달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우리 인류는요, 상당히 그 오랜 시간을 거쳐서 현재까지 와 있죠. 그래서 그 선사시대라든지, 그 다음에 선사시대 중에서도 구석기 시대,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 철기 시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별로 우리가,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그 농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우리가 유목 및 채집 농업하게 되면 선사시대를 얘기하는데요. 이런 데는 이제 주로 동굴에서 이제 생활을 하죠. 집이라는 개념이 없고, 일반 자연적인 어떤 주거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냥이라든지 곡식 등을, 직접 기르거나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채집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선사시대의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살아왔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우리 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불이라는 것이 그렇게 흔하게 이렇게 우리 생활에 밀접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일부는 이제 농작물을 경작하는 일명 선사시대 중에 신석기 시대로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물론 구석기 시대에서부터도 약간의 농경 생활이 시작이 되긴 했는데 신석기 시대로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일부 가축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일부 농작물에 대한 것은 실제 경작을 하거나 재배를 하거나 그 다음에 사육을 하거나 이래서 우리가 채집 생활에서 약간 벗어나서 실제 우리가 주변에서 가꾸거나 기르거나 해서 우리가 식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그런 일부 농작물 경작 시대, 즉 신석기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됩니다. 이때는 구석기 시대에서도 같지만 신석기 시대에서도 역시 돌 같은 것을 깨서 어떤 도구로 이용하거나 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에 농업이라는 거든지 아니면 우리 조상들이 이제 인류가 출현하면서 어떻게 생활해 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의 발달, 엄밀히 따지면 이제 역사적인 부분이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농업의 개념에서 여러분들에게 역사적인 부분을 겸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농작물 경작 시대에 접어든다 하게 되면 이때서부터는 바로 철기 시대를 얘기합니다. 철을 가공해서 농기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유목 채집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어떤 사냥하는 도구로 이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인류 생활에 커다란 분기점을 맞이하는 그 부분이 바로 철기 시대가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때서부터는 실질적으로 정착 생활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그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변을 가게 되면 조개무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신석기 시대라든지 구석기 시대에 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어떤 평야지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런 데서 이제 농기구를 철로 된 농기구를 이용해서 경작을 하거나 아니면 채집을 사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전에 돌과 같은 기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철기로 해서 화살 촉이라든지 그 다음에 창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사냥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이렇게 만들어서 살아온 우리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게 바로 철기 시대가 됩니다. 철기라 그러면 현재도 우리가 사용하는 게 바로 이때서부터 시작이 됐다 보시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보게 되면요, 우리가 경종농업이라서 이제 고대농업으로 접어듭니다. 경종농업이라 그러면 말 그대로 현재 있는 그런 땅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그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노동을과 그 다음에 가축력을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땅을 갈거나
평지를 개간하거나 아니면 화전을 개간하거나 해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자급자족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경종농업이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자급자족이 가장 기본이 됐던 부분입니다. 농업의 발달 과정을 보게 되면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경종농업 하면 우리가 그 자급자족이 기본입니다. 거기에 이제 조금 더 발전해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다른 그 필요 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물물 교환 형식으로, 거래가 아닌 물물 교환 형식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경종농업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죠. 그래서 우리가 화전 등 평지를 시작으로 가축과 인력을 이용한 농작물 재배 또는 자급자족 또는 물물 교환까지도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경종농업 고대의 그 경종농업이 바로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세미 스마트팜 항상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다시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